네, 그러면 이번엔 2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발판 설치 기준이죠. 이것도 해설 잠깐 보고 가죠. 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때 사항. 당연히 견고한 것으로 해야 되겠고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나오고요. 특히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30cm 이상으로 한다. 또 한 가지, 이런 비계를 해체할 때는 공간이 좀 좁아지겠죠? 그때는 20cm 이상으로 한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나머지는 항상 40cm다. 그리고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난간. 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추락방호망, 그래서 안전방망이죠. 안전대,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요.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 당연한 거고.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문제 보시면, 자, 1번 작업 발판 폭. 자, 설치할 때 30이 아니라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다음 2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자,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틀을 이렇게 하나 세우고, 뭐 두 개 세우고, 뭐 이렇게 세우면 요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이걸 이제 떼어냅니다. 떼어내면 그 형상이 나오겠죠. 어떤 틀이다. 이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을 조립하고 위에서 뭐 타설을 하고 하려면 사람이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작업 발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게 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체화된 거푸집이 있다. 이것도 역시 법령에서는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에 사진이 좀 나와 있으니까 교재 사진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법적으로 정해놓은 종류다. 자, 아닌 것은 유로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합판 같은 이 철판에다가 나무가 붙어 있는 이런 판, 이런 걸 우리가 유로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들어갔고요. 28번.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자, 거푸집, 동바리. 자, 동바리는 뭐냐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거푸집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안에다 뭘 넣기도 하지만 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거푸집을 또 하나 세우죠. 그래야 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푸집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기둥을 파이프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계속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동바리라고 한다. 동바리. 거푸집에 대한 동바리. 자, 그럼 이 동바리의 안전조치. 파이프 서포트를 쓸 때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마라. 자, 파이프 서포트 이렇게 해서 끝이 연결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하려면 이 끝을 볼트로 연결을 하죠. 이런 게 파이프 서포트인데, 이런 거를 3개 이상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으면 중간이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될 우려가 있죠. 이 위아래는 고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3개는 안 된다. 그럼 몇 개가 된다? 2개까지만 된다.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를 써라. 자, 우리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 볼트를 모두 연결해서 2개를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또 높이 3.5m를 초과한다라고 했다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이를 방지하자. 자,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3.5m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2m마다, 자, 여기 요쯤이 한 2m 되겠죠. 수평 연결재를 이렇게 2개 방향. 아이고. 네, 여기 하나, 또 이쪽 하나. 뭐 이런 식으로 2개 방향으로 설치를 하자. 자, 그러면 여기 4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4개 이상 이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29번.
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다음 중 지지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흙막이 공법, 흙막이를 할 때는 크게 지지 방식과 구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지지 방식은 자립 흙막이, 흙막이 스스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흙막이 스스로가 서 있어서 딱 들어가서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막는다. 그럼 자립 흙막이죠. 그 다음에 버팀대 흙막이 공법. 그래서 이 반대편에도 흙막이가 있을 텐데 이 사이에 이렇게 버팀대를 서로 놔서 양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또 어스 앵커 방식, 타이로드식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를 흙막이를 하기 전에 어스 앵커, 흙 속에 땅 속에다가 흙을 깊게 이렇게 묻어서 콘크리트를 여기다 타설을 한 다음 인장력을 줘서 여기를 딱 묶으면 자 여기가 딱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힘으로 어떤 힘으로 힘에 대한 지지 방식 이렇게 있고요. 구조 방식에 따라서는 생긴 모양 형태죠. 형태 구조 형태는 엄지말뚝공법. 그래서 우리가 H빔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박고 옆에도 H빔을 하나 박고 이렇게 박은 다음에 사이에다가 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제 널말뚝. 자 이렇게 생긴 긴 판을 하나 꽂고 또 옆에도 이렇게 생긴 판을 하나 꽂고 철제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중 연속식 슬러리웰. 이거는 뭐냐면 땅을 이렇게 흙막이 형태로 파낸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쪽 흙을 파내면 이 벽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 벽 자체가 흙막이가 되는 경우. 그래서 형태를 어떤 재료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평 버팀대 흙막이 공법은 지지 방식, 힘에 대한 지지 방식 이야기한다. 자, 30번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 점검사항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즉시 보수해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 상태,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치마의 정도.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 앞선 거에서 보신 것처럼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그래서 터널 지보공이 있었습니다. 터널 지보공에서는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이 있었고요. 또 부재의 기납 정도, 그 다음에 부재의 접속부 정도, 그 다음에 기둥의 치마 유무 이렇게 부기가 있었죠. 흙막이 지보공은 다릅니다. 부가 아니라 버팀대, 부재가 아니라 이거 버팀대가 되죠. 그 다음에 치마의 정도. 그래서 요 흙막이 지보공과 터널 지보공을 구분해서 좀 봐두시는 게 좋고요. 자, 정답은 굴자 깊이의 정도입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31번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이죠.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자, 풍속 기준. 자, 매 초당 30m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킨다 이거예요. 자, 풍속별 조치 요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요게 다 있습니다. 자, 먼저 10m/s를 초과한다. 바람이. 그럼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입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작업들이에요. 설치, 수리, 해체는. 그 다음에 20m/s는 당연히 설치, 수리도 못하지만 이때는 운전 작업도 중지가 된다. 30m/s가 넘으면 이때는 당연히 작동은 안 하고 있지만 혼자 움직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중요해요. 자, 정답은 3번 이탈 방지. 이거는 30m다. 32번 달비계에서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자, 어떤 와이어 로프는 쓰면 안 되냐? 자, 여기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지금 건설 안전에서는 아주 많이 나왔던 것만 제가 넣긴 합니다만 다 중요합니다. 이음매가 있는 건 와이어 로프는 이어서 쓸 수 없습니다. 한번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 제품 그대로를 써야 되고요. 이어서 쓸 수 없다. 이음매가 있는 건 못 쓴다. 자, 와이어 로프에서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끊어졌다면 쓸 수가 없고요. 요 밑에 뭐 가로에 나온 부분은 그냥 나중에 참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름의 감소가 7%를 초과하는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소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꼬임, 우리 철사가 여러 가닥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로 엮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면은 이게 여러 가닥이 이렇게 꼬여서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꼬여서 있게 된다. 자, 요 한 가닥 한 가닥을 소선이라고 하고요. 이 한 묶음을 꼬임이다. 우리가 한 꼬임. 이거를 우리가 스트랜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랜드.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꼬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여기도 여러 개로 묶은 한 꼬임. 이렇게 한 세네 꼬임을 서로 묶어서 돌립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와이어 로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와이어 로프는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런데 여기 소선, 여기도 몇 개 끊어지고 여기도 몇 개 끊어지고 여러 개가 끊어졌는데 그게 10% 이상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쓸 수 없다. 또 지름의 감소. 이 와이어 로프 자체가 지름이 감소됐다. 두께가 큰 게 얇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지름의 감소가 길어지면 이게 많이 오래 쓰면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꼬인 거 쓸 수가 없다. 자, 일반 뭐 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뭐 로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꼬여 있으면 꼬여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만약에 잡아당긴다. 그럼 여기가 탁 쓰면서 끝이 이렇게 꼬임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꼬인 거 쓸 수 없고요. 변형 부식된 거, 또 손상된 거 이런 거 쓸 수가 없죠. 다시 여기 문제 여기 있네요. 사용 금지 기준은 틀린 것. 와이어 로프에서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인 것이 아니라 10% 이상인 것. 자, 그리고 지름 감소는 7%죠. 33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치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요게 해설 보시면요. 거푸집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거푸집을 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됐던 거푸집이 무너지게 된다면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그럼 언제 이런 치갑이 커져서 이게 무너지게 되느냐? 자, 치갑이 커지는 조건 보겠습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그래서 겨울철에 이럴 때 치갑이 높아지고요. 치어붓기 속도가 클수록 당연히 이걸 세게 치어보면 커지겠죠.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그래서 물이 많이 섞인 묽은 콘크리트, 그걸 우리가 물 시멘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 비, 그죠? 그래서 이 물 시멘트 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시멘트 분의 물이죠. 이게 값이 크다. 결국은 물이 많고 시멘트는 적다. 이렇게 되겠죠? 네,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이에요. 반대로 시멘트 물 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반대가 되겠죠. 이건 적을수록. 자, 다시 얘기하면 물이 많을수록이에요. 자, 그래서 슬럼프 값이 크다. 슬럼프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된 정도를 보는 겁니다. 된 정도, 여기를 이렇게 해서 뭐 무너뜨리는 건데 이건 나중에 교재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슬럼프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이 많다. 콘크리트의 비중이 클수록, 콘크리트 자체가 무거운 콘크리트를 쓰면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치갑이 커지고요. 다지기를 강하게 다질 때 철근 양이 작을수록, 자, 이 안에는 철근을 집어넣는데 철근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럼 빈 공간을 다 콘크리트가 채우겠어. 그러면서 출렁거릴 수 있다. 거푸집의 수밀성이 높을수록, 거푸집이 철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밀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때렸을 때 그 충격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수평 단면이 클수록, 여기 퍼붓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지갑도 커진다. 강성이 클수록, 강성,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힘을 다 받습니다. 어찌됐든 약간의 유연성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살짝 움직여줘야 된다.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뭐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생 콘크리트의 높이가 높을수록, 여기서부터 높이가 높으면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빨리 마르는 응결이 빠른 시멘트를 사용할수록, 어쨌든 이런 것들이 치갑이 커지게 되는 조건이다.
자, 그럼 33번 보시죠.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투수성이 낮을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이 아니라 온도가 낮을수록. 자, 이런 식으로 치갑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전상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철골 작업 중지 기준이 있습니다. 풍속이 초당 10m 있을 때 10m/s는 풍속입니다. 바람이죠. 그 다음에 강우량, 비가 오는 겁니다. 시간당 1mm 이상일 경우, 그래서 1mm 시간당이죠. 이거는 강우,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강설량, 눈이 올 때는 시간당 1cm 이상일 경우, 1cm 이상일 경우 시간당. 자, 이거는 강설. 자, 구분해서 받으시고요. 초당 10m 이상인 경우가 맞죠? 35번 보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는 우리가 아까 들어봤는데, 뭐 이동식 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하역 운반기계는 운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라든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 지게차라든가, 군용 운반차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있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적재하자. 2. 군용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뭘 건다? 로프를 걸어서 화물을 잘 고정하자. 3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자. 뭐 많이 싫다 보면 운전석 옆에도 실을 수가 있죠. 근데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대 적재량, 정해진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문제 볼까요? 보기 1번.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효율적으로 적재되면 안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차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답 1번.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부두, 이런 암벽, 이렇게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 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벽을 따라서 우리가 통로를 설치하면요, 이게 지나다닐 때 한쪽 벽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은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느냐? 법적 기준입니다. 90cm 이상. 부두의 암벽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문제풀이했던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일부분,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아주 극히 일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를 하시되 기출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문제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고 매우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일단 넣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또 그 모르는 문제는 체크했다가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한 번씩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